80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쉼없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이제 내 삶이 아련한 기억의 책장을 한 장씩 넘겨보려 합니다. 사진 속에 담긴 나의 흔적들이 남겨질 아이들과 이 영상을 보게 될 후배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어린 시절이 유일한 사진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6.25 되셨고 아버지를 대신한 어머니가 저희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어머니가 부산으로 장사 떠날 때 저에게 남겨주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받은 이후 저는 외가에 맡겨졌습니다. 이후 저희 어린 시절 외가 생활은 특별히 불행했다거나 힘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이셨던 외할아버지는 외유 내강형이 전형적 교육자셨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처지를 이해하셨는지 다정하게 대해 주셨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엄하게 꾸짖으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저는 당시 성격은 좀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좀 까다로운 저희도 말로 패러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털 세운 고슴도치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을 건너뛰고 오연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할아버지께 월반에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에 월반한 것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성적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9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나던 때였습니다. 당시 장사하시던 어머니가 병에 걸려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저보다 4살이 위였던 형님께서 가장이 되셨습니다. 가장이 되신 형님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외가 있던 저를 데리고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형님과 함께 나온 저희는 처음에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문통에 있는 데서 방을 얻어서 처음으로 밥도 지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빨래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빨래하기가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때는 매우 자존심이 강했고 또 사춘기 시기였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이런 행동들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많은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후 얼마 안 되어서 당시 오영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창단되었는데 저는 거기에 가입을 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악기를 다루고 처음으로 만져보는 악기에 흥미를 느꼈고 거기에다가 연습을 하면서부터 점점 실력이 느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사귀게 되었고 이 친구들과 함께 정규 음악 연습 시간 외에도 음악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연주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음악 선생님이 지도하셨던 밴드 이외에 가장행렬이나 연극제 등에 적극 함께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성격이 점점 밝아지고 쾌활하고 유쾌한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오영고등학교 밴드부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 행사에 초청되어 가기도 했지만 특히 큰 행사가 끝나서 제복을 입고 시가행진을 할 때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박수와 환호로 저희들을 반겨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후 저는 밴드부의 활동을 계기로 하여 초임으로 발령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계기도 됩니다. 당시 초임학교인 무릉중학교에 부임했을 때 정규 담당인 국어 이외에 음악 수업도 맡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 같은 단위수가 작은 과목은 그 학교에 있는 재능이 있는 선생님이나 저처럼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그 과목을 맡았던 때였습니다. 음악을 지도할 때 이론이나 감상 등은 열심히 잘 가르쳤지만 노래 지도에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노래도 잘 못 불렀지만 풍금을 못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급에 있는 풍금 치는 학생에게 반주를 부탁하면서 음악 지도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픈 현실입니다. 저는 1968년 가을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대학 4학년 2학기가 시작될 때였는데요. 4학년 1학기 때까지 총학생회 총대위원회 의장을 맡았었습니다.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임기가 마칠 때까지 있다가 2학기 때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해병대는 고졸 출신이 대부분을 이루었던 그런 지원병 중심의 군대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나이로나 학력면으로 우위에 있던 병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8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치고 4주간의 병과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1등으로 수료하여 우등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등상의 보상으로 열흘간의 휴가를 받았는데 해병대 생활 중에서 가장 기분 좋고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68년은 북한이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침투했던 시기였고 울진, 삼척 등 동해안 등지로 무장공비들이 때도 없이 침몰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훈련 힘들었고 그리고 군기도 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던 훈련 중에 기억나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한 채 M1 소총을 들고 천자봉을 행군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고 벽암지 산악훈련과 그리고 부대에 배치된 후에 상륙전을 타고 해안으로 침투했던 상륙전 훈련 등도 기억에 남는 힘든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힘든 과정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저희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꺾마 정신,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창시절은 독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당시 저는 독서를 학교 도서관보다는 서점에서 주로 읽었습니다.
당시 제주시에는 우생당과 제주서림 두 곳이 신간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이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서서 읽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서서 한참을 읽다 보면은 서점 주인이 눈치를 줄 때도 있고 손님이 많을 때는 쫓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창 읽고 싶은 대목에서 쫓아낼 때는 읽고 있던 페이지를 외워가면서 다음 서점으로 가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158페이지까지 읽었으면 빨리 읽고 싶어서 158 하면서 다음 서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독서 생활은 많은 양의 독서량을 확보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후 저는 국어교사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국어교사를 하겠다는 심정에서 저희 전공 과목인 국문과를 택하진 않았지만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 학생들의 공감하는 마음과 교직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제 천직이구나 이런 생각에서 평생을 교단을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존경하는 선배,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초임 교직 3년차 때쯤 해서 김봉호 교장 선생님과 1년을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중앙여중에서 다시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만나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수업 때 가끔씩 찾아와서 지도도 해주셨지만 과목 담당 이외에 산무분장인 문해지도, 연극지도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고 틈틈이 제 교직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고마운 분입니다. 그때 저에게 써주신 격려글이 바로 공직에 충실하고 가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스승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은 훌륭한 선비, 이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줄여 말하면 공직에 충실함과 함께 무실과 역행을 강조하셨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8년 교육청으로부터 정석교육상 대상자로 추천하겠으니 공적조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직 25년 차를 간 넘긴 저로서는 그때까지 했던 과정을 열심히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서울의 한진 빌딩에서 실시되었는데 시상식장에서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시상식장에 서 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교직의 긍지와 보람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제 아들도 와서 축하를 해주었고 그래서 더욱 기억이 나는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상으로 30여 년 전에 꽤 컸던 300만 원이 상도 받았고 이에 더하여서 계열사인 한진관광에서 실시하는 VIP급 관광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1993년부터 2년 동안 국어과 국정교과서 편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나는 중요한 일은 당시 일상화되고 관행처럼 되어 있던 원고지 쓰기를 과감히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교과에서 지도하던 내용을 빼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과감한 결정이었는데 당시 그 이유는 컴퓨터가 급속도로 각급 가정과 지역에 직장에 보급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원고지 쓰기 지도가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저희 체육회 활동의 시발점이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육청 체육회 등에서는 전국체전에서 메달 따는 것이 지상과제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펜싱 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사로 임용되던 당시 작성하던 인사기록카드 특기란에 이 사실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교육청에서 저에게 와서 펜싱을 맡을 것을 권했습니다. 남들이 많이 하는 그런 종목은 메달 따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특수한 종목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권유였습니다. 30대 한참 젊은 나이 저는 승낙을 했고 펜싱부를 창단하여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했습니다. 낮에는 국어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펜싱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두 달이 지나고 1년이 가까워 오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체육회에 알렸더니 그때 펜싱 선수 출신 코치를 배정해 줬습니다. 저는 이후 감독이 되었고 기술 지도는 코치가 맡아서 1년여간 열심히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83년 광주에서 열렸던 전국 소년체전에서 영예의 은메달을 받게 됩니다. 예상하면서도 예기치 않았던 결과에 체육회라든지 학교, 교육청 모두 큰 환영을 해줬고 언론에서도 저에 대한 격려의 기사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제주도 체육회에서 발간하게 된 제주도 체육 50년사의 편찬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편집 주간을 맡아서 50년의 제주 역사를 집대성한 책을 발간하였고 이후 여러 체육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86년도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 열렸던 해였기에 체육회 임원으로 현장에서 직접 직관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